1월 14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1% 상승한 2497.4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9% 상승한 718.0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엑스큐어와 모비데이즈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한국첨단소재와 아센디오 2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광고 테마입니다. 중국 당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일론 머스크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중국은 아직 해당 방안에 대해 완전한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며 본회의에서 논의 단계를 밟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미국 의회는 작년 4월 틱톡이 중국 모회사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키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틱톡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불응하며 미국 연방법원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아직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틱톡 금지법의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중국 당국은 틱톡의 매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틱톡 금지법은 이번 달 19일부터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틱톡 측은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머스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틱톡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틱톡 관련주로 묶이는 광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모비데이즈와 와이즈버즈는 틱톡의 광고 파트너사라고 알려졌으며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주로 X와 관련한 광고 관련주로 묶이는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 강세론이 등장하며 어젯밤 테슬라는 2%대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강세 시나리오가 재현될 경우 현재보다 100% 이상 높은 수준인 최대 $800까지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특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작년 판매량이 아우디를 추월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테슬라는 177만 대를 인도했지만 아우디는 167만 대에 그쳤다고 전해졌어요. 테슬라가 아우디를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가 출시할 신형 모델에는 소재 조성을 바꾼 2170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신형 양극재가 탑재되고 음극재의 공급사도 달라진다고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신차 출시에 맞춰서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업체인 LNF가 양극재를 맡고 대주전자 재료가 음극재 공급을 맡을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두 기업들을 중심으로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네요. 이 중에서도 율촌화학은 어제도 별다른 호재 없이 급등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조기 대선 테마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련주 일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집행일에 대해서는 언론사마다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늘 경호처와 3자 회동을 통해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조기 대선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며 방송사와 정치인 등의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로봇 테마입니다. 오늘 로봇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제 국내 산업용 로봇 업체들이 일본과 중국산 로봇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국내 로봇 업체들은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로봇을 수출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SK그룹이 엔비디아와 로봇 분야에서도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도 로봇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도 큐렉소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동반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해외 수출에 힘입어 큐렉소의 의료로봇 사업이 올해 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재무 안정성도 돋보이는 업체라며 본격적인 실적 회복에 따른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KH바텍의 하노이 법인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동로봇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협동로봇 시장이 작기 때문에 매출 규모도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5번 반도체 유리기판 테마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도 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는데요. 특히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스 2025를 방문하여 엔비디아의 유리기판을 팔고 왔다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LG와 삼성전자 등도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간다고 전해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C의 유리기판 계열사인 앱솔릭스는 올해 본격적인 유리기판 생산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객사 인증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올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리기판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LG이노텍도 올해 말부터 유리기판 시제품을 양산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엘의 발열 문제가 불거진 부분도 유리기판 테마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블랙엘은 출고 초기에 과열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연기됐다고 전해졌어요. 발열을 잡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특히 유리기판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리기판은 열전도율이 낮아서 발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필옵틱스가 다수의 유리기판 장비 라인을 이미 확보한 기업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와 유리기판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엑스큐어가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틱톡 및 광고 관련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엑스큐어가 소셜미디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급등세를 보였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엑스큐어는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인 모비커넥트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듀오백과 이램, 강동 CNL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램은 최근 재건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재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기대감도 지속 부각되면서 최근 건축자재와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상 헬스케어를 비롯한 코로나 및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등의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독감 감염이 가파르게 늘면서 통계 작성 이후 환자 수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오상 헬스케어는 코로나와 독감 콤보키트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동반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상 헬스케어의 관계자는 비밀유지 요청에 따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단연간의 공급 계약은 작년에 이미 체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식 승인 이후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것으로 발주처와 협의된 상황이며 1월 중으로 풀생산 체제에 돌입하여 제품을 빠르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한국모브넥스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작년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전해졌는데요. LS증권은 현대차에 대해 2025년 1분기 기대되는 환율 효과라는 제목으로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고 목표 주가 3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2만 2천 원인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네요. 그 밖에도 현대차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를 예고한 바 있으며 아마존을 통한 자동차 직접 판매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오스테오닉은 지난달 미국 FDA로부터 스포츠 메디신 제품 10종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스테오닉의 관계자는 이번 승인을 받은 제품군들은 모두 진머바이오매트와 공동 개발한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진머바이오매트의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된다고 밝혔는데요. 진머바이오매트는 글로벌 2위 의료기기 업체로 오스테오닉은 2020년에 진머바이오매트와 위탁 생산 및 개발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재윤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진출 첫 해부터 글로벌 2위 의료기기 업체의 유통망을 활용한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폰드그룹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2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한국첨단소재는 어제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오며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진행했던 120억 원 규모의 구조주 배정 물량이 추가 상장된다고 공시했는데요. 추가 주식수는 986만 주로 이번 물량은 기존 발행 주식수 대비 10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발행가액은 1,204원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번 주 목요일이지만 오늘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했는데요. 권리공매도란 신주 상장 이틀 전부터 상장 예정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첨단소재는 현재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투자위험 해제 최초 판단일은 1월 20일입니다.
이어서 아센디오는 어제 장마감 후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90% 비율의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감자 기준일은 2월 17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3월 6일입니다. 감자가 완료되면 발행 주식수가 1억 300만 주에서 1,030만 주로 자본금은 517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한국패러렐, 2위는 대원전선, 3위는 SG글로벌, 4위는 대영포장,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한국앙코르 유전, 8위는 흥하해운, 9위는 오리엔트바이오, 10위는 아센디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덕신EPC, 2위는 와이즈버즈, 3위는 IMBC, 4위는 삼표시멘트, 5위는 한국첨단소재, 6위는 랩지노믹스, 7위는 1승, 8위는 모비데이즈, 9위는 현대임스, 10위는 현대ADM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와이즈버즈, IMBC, 모비데이즈가 있었는데요. 와이즈버즈와 모비데이즈는 광고 관련주, IMBC는 조기대선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나오션,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SKC, 5위는 유한양행, 6위는 하나시스템, 7위는 기아, 8위는 현대차, 9위는 대원전선, 10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는 현대임스, 3위는 필옵틱스, 4위는 클로브, 5위는 수젠텍, 6위는 에코프로 BM, 7위는 차이커뮤니케이션, 8위는 1승, 9위는 한국첨단소재, 10위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차이커뮤니케이션과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차이커뮤니케이션은 광고 관련주, 대주전자재료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